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뭐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죠. HLB가 결국에는 승인이 실패한 것으로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럼 HLB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소통방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직 욕심을 내서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저 HLB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좀 날벼락이 있었죠. 아무래도 뭐 바이오 임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신약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해서 매도를 한 이유는 이런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뭐 슈팅이 나오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진입 기회를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불발 이유는 리보세라즘은 뭐 괜찮은데 향서제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뭐 일단 HLB 그룹에서 얘기하는 내용 앞으로의 전망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황 잠깐 볼 건데요. 혹시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전체 시장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금요일장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120일선 맞고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갔나 싶었는데 오늘 HLB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HLB의 하한가 영향으로 오늘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2선을 맞았는데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복을 빨리 하지 않으면 또 긴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HLB를 또 포함해서 전체 코스닥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요 점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HLB, 승인 불발로 일제히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왔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제약, 생명과학, 글로벌,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옛날에도 보면 HLB가 상당히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아마 HLB 주식을 좀 오래 갖고 계신 강성주주님들은 아실 겁니다. 한참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상당히 힘들었다가 이번에는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다시 불발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FDA에다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안에 이제 새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을 받고 또 6개월 정도에 있다가 다시 한번 허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거의 한 1년, 맥스로 한 1년 정도 걸려요. 물론 기대감이 좀 있으면은 좀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우리 잘못이 아니고 항서제약 때문에 그랬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불발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정 문제, 약을 만드는 공정 문제에 있다라고 FDA가 판단을 했는데 현재 이 그 판매되고 있는 그 상품이거든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요게 굳이 그렇게까지 뭐 공정 만드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지 요거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일단 FDA에 이제 실사가 나왔을 때 항서제약에서 약간의 어떤 조그마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해결했다라고 HLB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항서제약이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해결했다고 하니까 해결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공정 문제, 뭔가 약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안 났는데, 요거는 최근에 이건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게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의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요런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한 축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현재 그 잘 쓰고 있는 약인데 요게 이제 미국식의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시 넘어서 기자 간담회 때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그 소통방에서 내용들 말씀을 올렸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전문 용어로 이제 CRL이라고 하는데, 뭐 다시 이제 제출해라, 보완해라라고 이제 보내준 건데, 요때 이제 FDA부터 약 6개월 이내에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이제 심사를 보내면 그거를 6개월 안에 FDA가 신청해 주겠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안으로 빨리 보완해 가지고 주면 또 6개월 안으로 내가 결정을 해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장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축된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서제약이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일각의 얘기가 있는데, 항서제약이 우리를 속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진흥곤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하신 분이 나왔는데, HLB의 자회사, 미국 자회사죠. 엘레바의 그 정세호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바로 요분이신데, 정세호 대표. 요분이 옛날에 FDA의 이제 경험을, 이제 근무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이게 제조공정, CMC, 요게 이제 자주 있는 해프닝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마, 노바티스도 그렇고, 머크도 있고, 이런 공정 문제 때문에 지적받은 케이스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해프닝이지, 아예 뭐 이게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 정세호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면 다시 될 거라고 이제 진양곤 회장, 또 HLB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항서제약 때문에 공정 문제에 1위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BIMO라고 그러는데, 뭐 임상 사이트를 검증한다라고 하라서 실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여행 제한 구역, 그래서 실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여행 제한이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예요. 여기 전쟁 중이라기 때문에 방문하려다가 안 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전쟁 끝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제 승인을 이제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백인계들은 벌써 임사와 일찍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백인, 기타 백인이라고 하죠. 기타 백인들 또는 뭐 흑인, 히스패닉, 이런 이제 자료 정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 백인에 대한 문제는 뭐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아까 항서제약 그 문제 때문에 승인이 불발됐다라고 이제 HLB의 진양곤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보완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과거 한미약품이 받은 보완 사례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보세나님 FDA의 보완 요구서안 CRL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승인을 아예 거부한 건 아니지만 필요 서류를 빨리 최대 6개월 안에 준비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리보세나닙 이슈는 없었지만 뭐 캄멜리주납, 요거 이제 그 항서제약에서 하는 거, 요거 때문에 결국엔 뭐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과거에 2021년 한미약품에서 뭐 호구증 감소 치료제 요거를 이제 승인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완을 해라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완 사항을 개선해서 다시 제출한 다음에 최종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언제든지 잘 보완해서 내면 그 FDA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완해서 낸다고 하면 요거는 또 승인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 1년이 걸려요. 보완하는데 6개월, 또 검사하는데 6개월. 그래서 약 1년 정도가 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HLB가 이래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부침이 있었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또 올랐다 빠졌다 된다 싶었다 빠졌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또 올라간다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빠지고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승인만 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지금 지장권 회장의 뉘앙스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해결을 하면 충분히 임상에서 뭐 성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 1년 걸립니다. 1년. 이 1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분들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뭐 2천만 주씩 쌓이는데 그때 팔아봐야 팔리지도 않고 또 나중에 이제 월요일이나 뭐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날은 풀리겠죠. 그때 팔아봐야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자기와의 이제 싸움 이제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은 왜냐하면 제가 HLB를 정말 싸게 들어갔잖아요. 33,000원대부터 뭐 5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기 지친다 하시는 분은 이제 과감하게 그냥 잘라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등 나올 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급락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그냥 정리를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강성하신 분들, 강성주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수익이 나는 게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반등 나올 때 이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HLB에서 빨리 해서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런 점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이제 시기인데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HLB가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뭐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올라오는데 하나 이제 주봉이거든요. 20주에 20주 걸렸고 또 여기도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반등 나오는데 약 33주 걸렸어요. 33주. 반등이 나와야 나오기는 이렇게 급락은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고점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반등. 상승이 아니고 반등, 하락에 대한 반등입니다. 여기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반등은 나오지만 여기 고점을 덜 때 뚫지 못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반등 물려서 반등은 나오지만 절대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한다. 고점을 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 빠지면 또 어느 정도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은 나오지만 절대 여기 고점을 뚫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승인이 나도 제 생각에는 승인이 나면 이 정도, 승인 나면은 여기 승인 안 나면 여기서 다시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여기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요 정도에서 이 정도 선 빠진 폭의 절반 정도 이 정도 선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꼭 왔었어요. 기다리면 왔는데 시간이 20주, 33주, 37주 정도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거의 한 4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항서의학, 항서제약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좀 차트를 봤는데 얘는 멀쩡해요. 뭐 조금 올랐더라고요. 약 조금 보합 정도에 끝났어요. 큰 변동성이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뭐 큰 진짜 기대할 만큼의 이슈였다 그러면 항서제약도 좀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분명히. 물론 이제 뭐 월요일 날 또 봐야 되겠지만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뭐 크게
하루 종일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건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소제약이 좀 해결해 주면 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HLB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전 일본 수서 이코노미스트가 빠르면 6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한 3번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3번까지는 힘들어도 하여튼 뭐 조금 변화를 줄 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로 금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금리이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엔화 기준으로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세라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원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강해지면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엔저 때문에 해외로 나가 있던 돈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 갖고 돌아온다. 이런 것 때문에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는 또 모르는데 지금은 일본보다는 미국 자금이나 유럽계 자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영향이 없고 생각보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이쪽으로 유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엔화가 좀 이제 강해지면은 외국인들의 또 차익 욕구가 좀 이끌 거예요. 그래서 차익 욕구 좀 생기고 그럼 우리나라로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오늘 또 원달러 환율 또 급등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20원 정도 급락했으면 또 10원 오르는데 그랬는데 역시 빨간불로 급등이 나왔죠. 거의 10원 정도 9원 90전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 최근에 들어서는 엔화 환율하고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변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댓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매도하라고 3번에 걸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이제 제 얘기 안 듣고 안 팔아 가지고 오늘과 같은 곤욕을 치른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물린 2차 전지를 정리하고 싶어 가지고 좀 많이 샀는데 이렇게 된다. 어제라도 팔 걸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로 종목 살 때도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공부를 이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좀 눌렸다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은 여기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곧바로 V자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HLB를 또 못 팔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오늘 HLB 특집을 만든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스크가 있다고 팔으라고 제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돈만 있으면 주식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왜 말씀을 안 들으세요? 돈만 팔아서 손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다 수익권인데 팔아 갖고 돈 나면 주식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참 드렸는데 여기 신의 한 수라고 기가 막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최고다. 감사합니다. 예리하신 판단력 때문에 하한가 벗어났다고 우리 회원님들 많이 살렸다고 영숙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매도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욕심 안 내고 왜냐면 이제 마지막 주에 제가 갖고 있었던 이유는 요때 이제 기대감이 한번 나와서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게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게 여기 만약에 승인이 났다라고 치더라도 급등 나왔다가 또 바로 빠져요. 차익 매물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못 팔았다고 하면 또 손실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요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단 말이에요. 우리 연령층이 좀 높단 말이에요. 이 구독자분들이. 이게 빨리 안 돼요. 젊은 사람들처럼.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다 매도한 겁니다.
요게 인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HLB 예상 하한가를 어찌 하한가까지 예상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팅 후에 요 빠지는 거 요것 때문에 괜히 또 손실 나실까 봐 요거를 좀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한 거죠. 수정님이 오늘 환장하셨다고 어제 12시간 전에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마음이 두근두근 쿵닥쿵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인제 투자죠. 투자하는데 막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뛴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 '어이 뭐 놔두면 올라가겠지.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가 안 올라가고 배겨.' 뭐 이런 마인드 요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2년 전부터 시청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지 안 당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무튼 몇몇 분이 지금 뭐 욕심내 갖고 안 파셔 갖고 제가 오늘 HLB 특집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이제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완전히 인제 취소됐다라고는 못 해요. 만약에 잘 돼서 요게 진짜 FDA에서 좀 되는 이런 것들로 바뀐다고 하면 또 모르죠. 약간 정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국 다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정치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선거가 끝나면 고때쯤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될지 연말쯤 되면은 또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는 벌써 선반영돼 가지고 쫄쫄쫄 빠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만약에 정말 좀 잘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로 해서 급등이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또 한번 나중을 위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태양광 이것도 좀 오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6월 달부터 이제 양면형 패널 관세 매겨 가지고 동남아 우회 수출이 안 된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면 또 수익 챙기고 나오고 그거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또 보시다시피 여기 4층으로 이제 피해 당하지 마시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금액도 이렇게 오픈합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씩 해서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지예요. 그리고 사칭 사기 세력한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호통방에 오시면 재밌어요. 재밌고 가슴이 그동안 콩닥콩닥 뛰셨던 분들 뭔가 이게 수익도 안 나고 재미없었던 분들이 천천히 이제 좀 주식에 대한 재미를 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또 집중방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좀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드리고 중간중간에 단기 매매가 다 될 수 있는 것들 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그 주식으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 소통방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플러스가 됐는지 분명히 제가 설문조사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연말엔 따뜻하게 보내셔야 돼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고 흔들림은 있지만 하여튼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내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가서 1년, 2년, 3년, 4년 만난다 그러면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나 HLB를 못 파셔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상당히 어렵을 것 같지만 또 지나가요. 또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또 지나가서 또 이걸 어떻게든 또 다른 종목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소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주식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